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잘 팔리는 거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 한번 꼭 집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이번에도 진아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주택자? 사실은 이분은 2주택자예요. 그렇지만 이분에게 드리는 솔루션 가지고도 충분히 1주택자도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특히 갈아타게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거 오늘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진아이스라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시면 제 책도 열심히 보고 영상 보시는 구독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수원에 거주 중. 근데 북수원에 전세 낀 신축 하나 있고요. 현재 거주는 화서역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직장이 서울 광화문이래요. 왜 화서역 쪽에 거주하는지 딱 보고 알았어요. 화서역에서 1호선 타고 바로 광화문까지 갈 수 있죠. 갈아타지 않고. 낮에도 1시간 넘게 걸려요. 출근 시간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이번에 옮겨야 될까? 초등 자녀가 있고 출퇴근까지 고려를 해서 서울을 가고 싶은데 미래 가치, 거주 환경, 교육 다 만족할 만한 곳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30평대 90억대 준시층 보고 있는데 기름 뉴타운, 장위 뉴타운 정도 알아봤습니다. 집 두 채를 정리해서 서울 한 채 보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려야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포인트를 드리고 싶어요.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갈아타기 성공 방정식 첫 번째. 직장과의 거리를 제일 먼저 검토하라. 이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직장이 내 거주지보다 상급지냐 아니냐 요걸 먼저 검토하세요. 내가 지금 수원에 사는데 내 직장은 평택이야. 그러니까 평택으로 이사 가야지. 맞을까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물론 출퇴근 시간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내 직장이 더 상급지일 때 직장 근처로 가는 게 맞고요. 내 직장이 내가 거주하는 곳보다 상급지가 아니다 싶을 때는 그때는 최대한 직장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을 고려하되 실거주를 더 상급지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고요. 내 직장이 더 상급지다. 내 직장이 삼성역 인근이야. 근데 나는 인천에 살아. 그러면 최대한 강남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수원 북부 쪽보다는 그래도 광화문 인근에 인서울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갈아타기 하기 참 좋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또 움츠러들죠. 이제 집값 오르는 거 끝났나? 우리가 실거주 집을 구할 때는 정말 상승장 꼭대기다. 이때만 제외하고는 사실 상승장 초입이거나 지금처럼 다시 반등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이때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 저는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검토한 지역 잘 검토하셨는지 제가 더 좋은 대안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기름 뉴타운하고 장위 뉴타운 정도 보셨어요. 그럼 기름 뉴타운 어딘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지금 기름 뉴타운인데 오늘은 제재키를 좀 한번 빼고 볼게요. 오늘은 실거주 하실 아파트 위주로 보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만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정답 아닙니다. 우리 아이 교육과 직장으로 출퇴근할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지금 기름 뉴타운에서 지금 보시면 4호선 기름역 바로 인근에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이에요. 2006년이니까 거의 18년 차쯤 됐죠. 준신축이라고 부를 순 없고요. 10년 이상 되면 그냥 기축이다 싶지만 아파트가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경사도 거의 없고요. 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요 뒤에 미아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기름 뉴타운에 30평대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10억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이 가격대까지 가능한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 역에서 멀어지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 아시죠? 기름 뉴타운 한 5단지 한번 볼게요. 전세 월세 빼고 34평으로 보니까 여기가 딱 9억, 10억 생각하신 그 단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단지 굉장히 깔끔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동부 샘트레빌까지도 저는 좀 괜찮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에서도 좀 학군 따지고
좀 공부 좀 시키고 싶다 하면은 "아빠야, 엄마야 조금 걸어 다녀." 하면서 찾는 곳이 바로 기름 뉴타운 4 단지 이편한 세상입니다. 기름이 대부분 레미안 밭인데 이편한이 여기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편한 같은 경우 30평대 가격 한번 보면 충분히 원하시는 가격대에 매수가 가능하고 아직 전고점을 회복을 많이 못했어요. 올라갈 수 있는 폭도 많이 남아 있죠. 그렇지만 역과의 거리는 좀 멀고요.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은 기름초를 가고 기름 뉴타운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기름 중학교를 갑니다. 사실 강북 쪽에서 학군지라고 할 만한 곳은 중계학원가예요. 노원구에 있죠. 예, 4호선 타고 좀 더 올라가야 돼요. 노원구이긴 하지만 중계학원가는 30평대 12억 이상 생각하셔야 돼서 완전 학군지로 가기는 조금 빠듯하긴 해요. 그렇지만 학군지를 더 신경 쓴다면 저는 중개학원가까지 검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요렇게 기름 뉴타운 생각하신 것처럼 9억, 10억에서 30평대 가능하고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이 지금 기름역에서 4호선 타시고 보시는 것처럼 충무로까지 지금 낮 시간에 검색을 했더니 13분 나와요. 그래도 20분 안에 가는 거죠. 화서에서 1시간 넘게 걸리다가 아마 지하철 타시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벌써 내려야 되는 환상적인 출근길이 열리는 겁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으로 실거주를 옮기면서도 아침 출근길 시간도 훨씬 세이브하면서 내 자산은 크게 키울 수 있는 곳이 기름 뉴타운 맞고요.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CBD,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주거지가 많지 않아요. 종로에도 별로 없고 중구에도 별로 아파트가 없어요. 그 대안으로 기름 뉴타운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꽤 높고요. 매매 수요도 그만큼 받쳐주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검토하셨던 인근의 장위 뉴타운 지금 보셨는데 장위 뉴타운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북선 호재도 있어요. 물론 이게 기름 뉴타운에도 영향이 있어요. 기름역 말고 미아역에 서는데요. 이게 지금 함께 보시는 장위 뉴타운하고 기름 뉴타운의 호재인데 장위 뉴타운에서 이미 완성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30평대 가기는 조금 가격이 빠듯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34평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렇게 완성된 곳이 가격대 한번 볼게요. 입주 시기로는 여기가 정말 준신축, 신축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를 볼 때 가격대가 많이 안 떼서 매물가로 한번 볼게요. 매물가가 25평이 이제 9억, 10억. 신축으로 보시려면은 9억, 10억으로는 25평을 가셔야 된다. 그런데 꿈의 숲 시리즈는 가장 안타까운 게 직장과의 거리가 조금 있어요. 여기에서 6호선, 사실은 CBD로 가려면 1호선 석계역까지 나가야 되는데 버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 지하철을 타야 되죠. 물론 화서역에서 오는 것보단 빠르기는 하지만 요런 점에서 좀 단점이다.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초등학교도 장곡초등학교 가고요. 지금 레미안 장이포레 같은 경우만 좀 학교를 이 천 건너로 가고 요 안에서는 장월초 또 장곡초로 코롱이나 아이파크나 퍼스트하이까지는 해결이 된다. 그렇지만 25평을 가야 된다. 여기까지 보고 내년도 입주할 장위 자이 레디언트 보시면 16평이 9억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근 거래가. 그래서 9억, 10억으로 아쉬운 대로 평수가 30평대는 아니지만 20평대 아주 최신축을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25년 3월에. 요거는 정말 6호선도 초역세권. 사실은 석계역까지도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곳에 대단지 신축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 아쉬운 점은 학군으로는 기름 뉴타운에는 조금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냐면 장위 뉴타운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함께 검토하는 이문희경 뉴타운, 바로 요 아랫단이에요. 여기선 제가 제재키를 한번 켜볼게요.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1호선을 타고 CBD로 빠르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기름 뉴타운에서 4호선 타고 중심 업무지구 가는 거나 외대암역에서 가는 거나 뭐 여기가 조금 한 2, 3분, 뭐 5분 더 걸리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심 업무지구 가기에는 1호선 여전히 좋습니다. 단 요게 지상철이라는 거 좀 아쉽긴 하죠.
동대문구 이미지 많이 나빴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정말 천지개벽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투자를 겸비한 내 집 마련을 말씀드릴 때는 1순위로 검토해야 되는 게 변화 가능성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 여기가 기름뉴타운보다 좋다가 아니라 이미 기름뉴타운은 많이 완성이 됐고요. 검토하는 곳은 이미 한 17년 차, 18년 차 된 구축 아파트잖아요. 근데 여긴 정말 반짝반짝한 신축이에요. 그런 신축을 물론 30평대는 어려워요. 에미안 라그란데 여기가 지금 25년 1월 입주. 이제 곧 입주장 치릅니다. 입주장 치르면서 급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까지 가지고 있고요. 이문희경 뉴타운이 계속해서 입주가 있으면서 고전을 겪을 수 있는, 이 고전은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전세를 맞춰야 되는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문희경 뉴타운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24평 레미안 라그랜데가 직거래 빼고 이제 9억대, 충분히 9억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도 9억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5년도에 쭈루루 계속 입주가 있습니다. 여기 휘경자이 디센시아까지 같은 가격대로 25평 신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학구는 기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갈아타기 성공 방정식 두 번째, 선택과 집중. 여러분이 정말 많은 거를 원해요. 지금 여기 미라클님도 미래 가치, 거주 환경, 교육 다 만족하고 돈도 내가 가진 거에 딱 맞고 모두 다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게 없어서 찾기 어렵거나 그런 걸 찾아놓고 보면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의 여러 가지 조건을 그대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택한 미라클님께는 기름뉴타운의 34평 구축, 장이뉴타운, 이문희경 뉴타운의 25평대 신축 장단점을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누가 위너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 점수를 가지고 선택해보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어디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나중에 그 비교표를 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 돼요. 물론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돈이 더 오를 만한 곳, 나는 아무리 불편해도 얼죽신 신축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름뉴타운 34평 신축 25평. 나는 얼죽신이야. 아니야. 나는 좁은 건 절대 못해. 방은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2개 있어야 되고 넓은 거실이 있어야 돼. 요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참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34평이냐 25평이냐 요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성. 나는 구축 고쳐 사는 거 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이번에 한번 고쳐보겠어.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그래도 얼죽신이야. 신축이 최고지. 이렇게 선택하신다면 신축에 점수를 더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입지 가치 차이예요. 지금까지는 상품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입지 가치입니다. 먼저 지하철 4호선, 1호선. 4호선은 지하철이죠. 이거는 무조건 더 좋아요. 1호선보다는 사실 저는 4호선이 지하철인 거에다가 강남 가기도 조금 더 좋고 여의도 가기도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1호선보다는 4호선의 점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공부하기에는 그래도 이미 들어와서 10년 이상 된 곳. 사실 아파트는 알지만 주변의 거주 환경은 10년 이상 된 곳이 필요한 것도 다 있고 백화점도 바로 인근에 있고 마트도 가까운 곳에 있고 아파트는 낡아가고 있지만 주변 상가들도 자리를 잘 잡아서 살기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는 기름 뉴타운 위너, 장위 뉴타운, 이문희경 뉴타운 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막 개발하고 입주가 막 시작되고 이런 곳이지요. 장위 뉴타운 꿈의 숲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게 이미 신축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가보시면 나름 평지에 굉장히 좋아요. 동북선이 들어오면 또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좀 다른 점들은 있어요. 이렇게 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호재. 기름 뉴타운은 사실 현재 호재로는 동북선 하나? 26년 개통하는데 이 동북선의 호재로는
뭐가 더 좋냐면 요거 타고 중개 학원가도 이제 갈 수는 있고요. 가장 좋아지기는 건 강남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장위 뉴타운, 이문희경 뉴타운에는 사실 위아래로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잡혀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청량리역. 청량리의 교통호재 말하면 뭐예요?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고 교통의 허브다 이런 얘기도 많고 동대문이 정말 많이 변화하면서 천지개벽하는 그 중심에 있고요. 장윤유타운 인근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변화가 많은 그런 곳이다. 물론 공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공부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입지예요. 그렇지만 아파트 가치, 내 실거주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본 이 여러 가지 있죠. 이 중에서 뭐가 더 좋냐? 이 결론은 스스로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의견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입지 가치고 내 자산의 가치를 더 상승시켜 줄 수 있으니까 저라면 25평 신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교육 환경이 가봤더니 그러니까 가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 교육시키고 좀 조용한 환경에서 실거주하는 게 더 좋다. 그렇다면 기름 뉴타운 구축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여기서 진아이스만 드릴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지만큼이나 내 집을 어떻게 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잘 팔리는 거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 한번 꼭 집어드리겠습니다. 미라클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집 2개를 다 정리를 하시고 인서울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요거 매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방식대로 꼭 매도하세요. 2주택을 다 매도하실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그럼 요거를 비과세 받는 방식으로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가 이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집을 먼저 파셔야 돼요. 잘 팔리는 거 먼저 팔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 요런 게 혹시 어려우면 요런 거는 간단하게 세무 상담을 좀 받으세요. 요 시기를 놓쳤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덜 오른 아파트를 먼저 파세요. 그럼 요거는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2번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아파트를 남겨두시고 요걸 2번째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 정도 기본으로 지키시고 집이 2채이신 분들은 꼭 세무상담 받으세요. 상담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도를 같이 진행하시면서 내가 매수할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보시고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매수 진행하는 거 이거 기본인 거 아시지요? 오늘 1주택이나 2주택이신 분들이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갈아타기 성공 방정식 첫 번째, 내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를 제일 먼저 고려한다. 내 직장이 내 거주지보다 상급지라면 직장에서 가까운 곳, 지하철 노선 따라 검토해 보시면 좋고요. 내 직장이 내 거주지보다 상급지가 아니면 직장 가까이로 가는 거는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상급지에 머물면서 직장 출퇴근하기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갈아타기 성공 방정식 두 번째, 선택과 집중. 거주 환경,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교육 환경, 신축, 구축, 25평, 34평 이 모든 것에서 다 끌어안으려고 하면 절대로 결정 못 합니다. 나한테 더 중요한 거, 나한테 덜 중요한 거 꼭 동그라미표 해가면서 가족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결정해서 선택과 집중, 그중에서 더 돈이 되는 건 일자리로 빠르게 가는 거, 그리고 신축, 요 키워드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돈이 되는 곳을 알아보셨다면 손품으로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가족이 다 같이 가보고 아파트 내부까지 구경해보고 학교까지 거리도 걸어보면서 그렇게 진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 아이 공부시킬 곳, 내가 출근할 곳, 가족이 함께 임장 가 보세요. 부동산에도 들어가 보시고 물건도 브리핑 받아 보시고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가 보시면서 10채 20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르셔야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시고 그렇게 사시는 동안 내 자산도 쑥 커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고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실거주 갈아타기 제가 꾸준히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서 빠르게 새 소식 받아보세요. 오늘도 미라클